다시 2부로 달려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연봉 협상이라는 주제로 쭉 털어봤고, 2부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이제 연봉을 받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조건이 바로 인사평가니까, 바로 그 인사평가를 아름답게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쭉 딥하게 파볼 건데, 그나마 이제 회사에다가 연봉 이야기라도 꺼내 보려면 이 인사평가를 잘 받아야지 저희가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인사평가든 뭐든 내 알 바 아니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회사들이 인사평가라는 그림 자체는 가지고 있으니까 2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신 팀장님이랑 장 과장님은 어떻게 인사평가 점수 높게 잘 받으셨어요? 저는 아직 올해 평가 전이고요.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평가를 할 것 같고, 작년에는 제가 C 받았어요, C. C, 네, 저희가 S에서부터 D까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C를 받았으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따지면 아마 수미양가 중에 양 정도 되겠네요, 양. 근데 진짜 완전 어이없는 게 이게 저는 이제 마케팅 업무를 그 작년까지 이제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어느 해보다 마케팅에 대한 실적은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C를 맞아갖고 내 팀장님한테 진짜 많이 따졌어요. 예. 물론 이제 평가하는 그 지표 중에서 지표를 이제 100%로 봤을 때 40%는 뭐 재무 성과라고 해서 제가 마케팅 담당했었던 그 솔루션의 영업 실적입니다. 나머지 60%는 뭐 거의 S를 상회하는 등급을 받았는데 영업 실적이 이제 좀 안 좋아서 이제 C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따졌죠. 아니, 영업 실적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마케팅 하는 사람이고 마케팅에 대해서 충분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 아니 뭐 영업 실적 안 좋다고 심해지면 그럼 제가 마케팅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영업 실적 잘 나오길 기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팀장님한테 따지니까 팀장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나도 C야 그냥 가자 이러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그러고 그래도 좀 이게 납득이 안 돼서 인사팀한테 한번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 인사팀이 저한테 따로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그래서 1층에서 잠깐 커피 한잔 하자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저랑 1시간 정도 얘기한 다음에 올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저 나가는 줄 알았대요. 제가 인사팀에 웬만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필을 하니까 나가는 줄 알아서 인사팀 팀장이 저 가갖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아니, 참. 그 정도면, 그 일부에서 그 신 팀장님 얘기했던 약간 벼랑 끝 전술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니,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 인사평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회사는 제가 뭐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봉 인상률이 뭐 인사평가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갈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받아요. 뭐 20점, 뭐 30점 이렇게 점수를 받는데 이 점수를 모아서 승진을 시켜주거든요. 그렇지. 진급할 때 진급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C를 받아갖고 지금 잘하면 이거 진급에 1년 꽈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민감해서 인사팀에 얘기했더니 인사팀에서 요거 나갈 것 같다고 빨리 관리 들어가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진급 누락하니까 생각나는데, 뭐 회사는 아니고 저 군대 있을 때인데, 군대 있을 때 우리 동기 하나가 저희 부대에서는 그 태권도를 따야지 진급이 되는 거예요. 태권도를 따야 진급이 되는데, 근데 태권도를 뭐 진짜 뭐 밖에서 뭐 국기원에서 따는 것처럼 뭐 제대로 막 보는 게 아니라 군대 태권도 알잖아요. 적당히 알죠. 네, 적당히 각 맞춰서 해주고 각만 나오게. 맞아. 보여주기 식으로 좀 해주면 되는데 걔가 그렇게 다리가 그렇게 유독 안 올라가더라고 걔가. 결국에는 걔는 그 병장 다는 거 한 달 늦게 달았거든요. 그동안 얘가 삐져가지고 동기들이 걔 달래느라 되게 애먹었었는데 꽈락하니까 갑자기 진급 누락하니까 갑자기 걔 생각나긴 하네요. 저기 신 팀장님은요? 저는 뭐 인사평가도 없고 저는 뭐 그나저나 쌤방님 제 올해 이직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어떻게 궁금해요. 다행히 예. 제가 이제 9월 달에
그 지금 다니는 회사에 조인을 했으니까 네. 아직은 3개월? 네. 그쵸. 이제 아직은 이제 프로베이션 기간도 안 끝났으니까 수습 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수습 기간이 안 끝난 사람은 인사평가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지금. 아니, 경력인데 웬 수습 기간이 있어요? 아, 이게 회사마다 좀 틀리긴 한데, 뭐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네. 뭐 이렇게 뭐 돈을 까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게 약간, 평가만 유예되나 보다. 그렇죠. 이제 얘가 완전히 또라이냐, 아니냐, 뭐 우리 회사랑 같이 갈 만한 그 정도의 이제 그 역량을 갖고 있냐, 회사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확인은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다행히 크게 그거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저희 회사는 그 인사평가를 이제 뭐, 여긴 또 영어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KPI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맞아. 네. KPI 많이 쓰죠. 네, 뭐, 맞아. 저희도 그렇죠. 아, 그래요? MBO라는 거 안에 이제 KPI를 그쵸. 사용하는 형태죠. 그 목표 관리를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KPI인 거니까. 근데 이 KPI가 나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저도 막 찾아봤거든요. 아, 이거 말이 길더라고, 영어로 쓰면.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확실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영어로 쓰면 좀 있어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KPI든, 뭐, 다른 데는 또 뭐, P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뭐, 퍼스널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뭐, P이든 KPI든 뭐든 간에, 이 인사평가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점수는 잘 받아놓는 게 장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뭐, 인사평가는 피해갈 수가 없다면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how to가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자기가 하는 롤이 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기 뭐, 그, 장 과장님은 본인 롤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 그거 안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어쨌든 그 이제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뭐 팀장님이 너는 뭐 이러한 이제 업무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쵸.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맞아요. 좀 정리해서 명문화 해놓는 경우는 이직할 때 이력서 쓰는 경우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직할 때 그 부분을 왜 JD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잡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그렇지. 어. 네, 맞아. 저도 그거 이직할 때 처음 들어봐갖고 그 용어를 안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레날이랑 틀려요? JD가? 아레날이랑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긴 하죠. 그 이게- 아레날이 제가 알기로는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 아마 뭐 그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보직이나 책무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그 써놓긴 했는데 그게 약간 겹치는 것도 있는데 그 제가 안 그래도 저도 헷갈려가지고 HR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좀 다르긴 하대요. 그 바라보는 관점이. 아레날은 그 약간 그 프로젝트나 좀 더 이렇게 그 뭐랄까 해야 되나 규모가 작은 스코프이 작은 쪽에 더 맞는 표현이고 JD는 더 상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 잘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는데 아니 HR에서 그렇다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한 거죠 뭐 사실. 아니 근데 제가 왜 JD 그러니까 자기 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저도 사실 JD라는 거를 이직하기 전까지는 뭐 잘 알지도 못했어요. 네, 뭐 저도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신입 때는 뭐 그냥 사수가 시키는 대로 너야 가가지고 뭐 해 그러면 예 하고 그냥 가서 그거 하기 바쁜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전산팀의 쌤방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해가 좀 가는 게 뭐 타부서나 뭐 엔드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는 전산팀에 전화하면 뭐 다 뭐 시스템부터 인프라까지 다 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산팀에도 인원이 좀 몇 명이 있으면 뭐 너는 요거를 그 저기 주특기로 하고 넌 요거를 주특기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팀장들이 쪼개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뭐 다 저기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충분히 그런 반응은 이해가 가는데
나도 애매해졌던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이제 시킨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JD에 좀 관심을 가졌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인사평가를 잘 받는 부분에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저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점을 오픈하는 게 있었어요. 지방에다가. 네. 있었는데, 뭐 IT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기, 생각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점 하나 오픈해야 되는데 IT가 해줄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 과장님 뭐 서버실 세팅하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그쵸. 서버실 예. 세팅하고 뭐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해주고 PC 같은 거 구매해주고 예,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게 그냥 그 전통적인 IT가 하는 일들의 범주에 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좀 저 총무팀애가 약간 빠가요. 애가 약간 얼빵해. 힘들어. 애가 힘든 애인데 관심병사네, 관심병사. 아, 뭐지, 그거 관심병사고. 여기 약간, 약간 스마일 마크나 아니면 병아리 마크 같은 거 다 그 노란색 견장 차고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 얘가 퇴직을 하지는 않았는데, 회사에서 이제 일을 너무 못하니까, 조금 일에서 배제를 시킨 거, 이제 약간 내보내려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총무팀장이 와가지고, 아니 뭐, XX 지점에 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 예, 준비 때문에 가죠. 그랬지. 그럼 가서, 거기 무슨 건설사랑 계약을 해오라는 거야, 나보고. 없지. 네. 아니, 내가 IT 하는 사람인데 계약서를 내가 어떻게 검토하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약간 이제 총무팀장님이 이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이제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당신이 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서장도 뭐 이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냥 좀 도와주라고 하고, 뭐 어떻게 뭐 별 수 있습니까?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실 이게 내 업무가 아니잖아요. 내 업무가 아니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추가 역량의 일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인사평가에다 어필을 해봤더니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연말에 저희 팀장님한테 아시죠? 내가 땡땡 지점 오픈할 때 하다못해 내가 지금 계약서까지 거기서 다 받고 건설사 찾아다니면서 계약서까지 받고 왔다고. 이거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업무 영역도 내 JD에 나와 있는 내 업무 영역도 아닌데 그 회사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한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쓱 드밀었더니 뭐 그래 뭐 네 말도 일리는 있다라고 좀 수긍은 어느 정도는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필을 잘하셨나 보다. 아니, 이게 잘못 어필하면 또 뭐 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주특기도 없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거 중요한데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팀장님이랑 소주 한잔 했죠. 사전에 영업을 했어. 아, 내부 영업 해야 되잖아요. 알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저기 뭐 장 과장님은 이런 거 없으셔요?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이 예전에 되게 비일비재했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사평가 등급별로 이렇게 점수가 이제 있고 그 점수가 모여서 뭐 승진을 하고 이 시스템이 저희가 갖춰진 지 이제 올해가 한 2년 차, 3년 차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말씀하신 게 되게 비일비재했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이제 사례는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딱히 어필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젠가 그때 당시 팀장님이 술자리에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연말인가 연초인가 뭐 이런 인사평가니 연봉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회사는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위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 아, 그래요? 너의 어떤 그 소위 뭐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일뿐만 아니라 네가 다른 부서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뭐 어떤 사람들이랑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 괜히 그거 이렇게 애써서 어필하려고 하지 말라고. 다 안다고. 그냥 너한테 주어지는 일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아, 조금 약간 좀 그 장 과장님이 그 팀장님의 말에 약간 낚인 것 같은데 약간 요거 낚인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일했죠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인사평가 C. 아, 그런데 C. 그러니까 그런데 C니까 인사팀한테 항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러면 해.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약간 이게 느낌이 뭐냐면 그 옛날에 그 궁예 아시나 궁예?
그 아, 드라마에 아, 나왔던 관심법, 관심법. 회사는 알죠. 네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관대하다. 이거지. 아, 이거 아니 운만이 몰라요. 반대요. 회사가 나는 그 안 믿겨져요. 회사가 직원들 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면서 절대 그냥 몰라. 하는 말이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팀장님 입장에서 이제 직원을 또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 너무 막 가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어필은 하는 건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뭐 그래요. 지금 드는 생각은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게 딱 그 저를 어떻게 관리하면 된다라는 거를 아셔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뭐 근데 다들 그렇겠지만 왜 그 대리 중간급 정도 되면은 진짜 그 업무에 대한 의욕이 폭발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그 자신감도 막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뭐 내가 일 다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자만심에 하늘을 찌르는데 이거를 대놓고 어필을 하자니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찌됐든 은연중이라도 알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팀장님이 저의 그런 성향을 알고 요 놈은 요거 그냥 위에서 이렇게 다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살살 좀 긁어주면 분조를 잘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볼 때는 100% 낚이신 게 맞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잘 낚여요. 뭐 어떡해. 열심히 그냥 묵묵히 일할 뿐이지 뭐. 에휴. 그렇죠, 뭐. 그럼 일단은, 그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 자기 롤이 뭔지를 알아야 어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더 일한 거면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제 그 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적어도 자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렸던 싶은 거고, 두 번째는, 그 KPI 작성해 보셨겠지만, 보면은 이제 다 내가 이만큼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뭐, 네.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점수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 처음에 너무 이제 높게 잡으면, 이제 자기가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뭐 수치를 넣어야 되는데, 의욕이 너무 과한 사람도 있어요. 방금 전에 막 대리 때처럼, 막 불타 오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회사를 네, 위해서 내가 진짜 그렇죠. 예. 다 해버리겠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음. 이게 약간 연애할 때랑도 비슷한 거예요. 두 분 다 뭐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 되게 다운되시는 것 같은데. 짧게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두 분 다? 그럼요. 아니 이름. 그럼요. 그쵸. 행복한 걸로. 예, 그럼 네. 보면 그 연애하실 때 보면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 팀장님? 저는 뭐 연애한 지가 일단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뭐 있었더라. 일단은 뭐 저런 거죠. 뭐 행사 같은 거, 데이트 코스 이런 거를 정해야 되는데 예. 뭐 맨날 했던 거 하면 또 싫어하고 맞아. 너무 낯선 거 하면 또 불편해하고 맞아요. 그런 게 제일 힘들었죠. 뭐. 정 과장님은요? 뭐 저도 지금 신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플러스 전 이게 다른 여자분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위험한데 조심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여자분들 그래서 약간 위험한데. 우리 와이프가 듣지 않겠지? 저는 솔직히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뭘 좀 사소한 거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린 거 하니 이게 연애할 때 와이프가 대화 도중에 갑자기 표정이 굳어져요.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똑바로 안 들었냐고, 왜 들어버리냐고, 내가 몇 번 얘기하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 벙치는 거죠.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니, 왜 여자들은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 기억해줘서 챙겨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제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특별한 기념일 같은 거는 되게 잘 기억하는데, 그 외에 소소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갖고, 와이프가 실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럴 수 있죠.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떨어져서 기억을 못 하는 거라고. 맞다 그래야지, 그러면. 맞잖아요. 아니야. 어떻게 맞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이제는 내가 기대치를 낮출게. 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저는 엄청 또
낙담을 하거든요. 전 진짜 그게 아닌데 예전처럼 여전히 많이 좋아하고 관심도 많은데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진짜 그때 한창 연애할 때가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피처폰. 시절이라서. 피처폰, 와. 아시죠? 그 스카이 같은 그런 이제 피처폰 딱 열면은 예. 바탕 화면에 알죠. 이렇게 메모 같은 거 남길 수 있는 거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예. 막 거기에다가 무슨 뭐 자기 좌우명이나 좋은 글귀 같은 거 써놓고 이게 아마 왼쪽으로 스크롤 돼봐. 막 뭐 그렇게 해놓는 거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와이프랑 데이트했었다. 그러면 그 대화 중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나 뭐 좀 되게 사소한 일정, 약속 같은 거 막 메모해놓고 그거 막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막 그랬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어, 진짜. 아우 그럼요. 진짜 그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고. 아마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부담스러웠던 건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상도 그런 게 많이. 잘 안 돼서 아직 장가를 못 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뭐,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연애를 할 때 보면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이제 이벤트 같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사온 것도 있겠지만, 제일 또 여자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념일, 우리 만난 지 며칠 뭐 이런 거랑, 뭐 이제 전 국민의 기념일이죠. 크리스마스. 뭐 요럴 때 며칠 안 되면 남았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요럴 때 되면 여자친구 님들이 뭐 이런 거 하잖아. 샵 이벤트, 샵 사랑받는 여자, 샵 나란 여자란 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요즘 그렇게 해요. 요즘에는 요즘 그렇게 우리는 해요. 옛날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인스타나 페북에 올려줘야 또 친구들이 보고 어머 막 좋아요 눌러주고 막 댓글 달아주고 해야 이제 남자친구 있구나 뭐 이런 맛이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진짜 준비하는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막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너무 처음부터 거창하고 뻑적지근하게 준비를 하면 사람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눈높이가 막 올라가잖아요, 막.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진짜 소박하게 막 진짜 어디서 뭐 컵케이크 같은 거 하나 놓고 막 공원에서 뭐 불 펴준다. 이건 쌍욕 먹는 거고, 진짜. 아니야. 그거 해주는 게 어디예요? 그거 가지고 쌍욕하면 그 여자는 만나면 안 돼. 나이가 30 넘고 난 다음에 연애를 할 때는 조금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안 쓰면 쌍욕 먹어. 그래요? 제가 장과장은 좀 너무 로맨티스트야, 이거. 이게 느낌 있으시다. 30 전에 결혼을 해갖고 참, 왜 그러셨어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말 잘한 선생입니다. 지난번에 왜 신 팀장님 나름 유행어 생겼잖아요. 이런 상황이 딱 맞는 것 같아. 니네는 뭐 하냐?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남자가 이제 여자 친구분들한테 그 저거를 해줄 때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이벤트를 할 때 이제 뭐가 감동이 딱 애매하면 오빠는 뭐 하냐? 막 이런 거고, 아예 안 하면 오빠 뭐 하냐?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인사평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최초의 목표 설정할 때 진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한 것처럼 기대치를 어느 정도로 맞추냐가 진짜 관건인 것 같아요. 장 과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랑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요.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최초의 그 목표 설정을 보통 그 팀의 팀장님이랑 이제 할 텐데, 그쵸. 그 팀장이 기대하는 점이랑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좀 약간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팀장 같은 사람이 무작정 이제 위에서 내려주는 그런 목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고, 뭐 물론 회사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그 목표 설정은 본인 스스로 내가 이 정도는 올해 무난하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를 한 제 생각에 80%? 요 정도 잡고 나머지 한 20% 정도를 조금 높게 설정하면은 이게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어필할 수 있겠죠. 팀장님, 제가 올해 할 수 있는 역량이 요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노력해갖고 이만큼까지는 해볼게요. 라고 하면은 아마 팀장님도 좀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목표 설정할 때 최초에 팀장님이 나한테 거는 그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캐치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요 갭을 어느 정도까지 잘 줄여서 실제 나한테 부담이 안 되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되, 그게 팀장과 회사 입장에서는 얘 되게 공격적으로 목표 잡았네?
요렇게 보일 수 있는 정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스킬이 필요하겠네요, 진짜.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업들은 뭐 저도 예전에 그랬었지만, 예를 들어 뭐 분기 말이나 이럴 때 영업 마감 이제 할 때, 그 위에서는 엄청 이제 난리가 나죠. 지금 영업 목표 대비 예를 들어 뭐 70%밖에 안 가 있어요. 아, 큰일 나죠, 당장, 그러면. 당장 다음 주가 마감인데. 어. 그래서 영업회의 하면서, 야, 너네 포캐스팅 얼마 돼 있는지 지금 다 따져봐야 되니까 딜 가지고 있는 거 다 까라고. 근데 영업들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100% 맞출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업계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요. 그쵸. 최대한 많이 까서 90% 정도 선까지 맞춰요. 그러면 아, 팀장은 어쩔 수 없이 위에다가 우리 애들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10% 빠져서 90%로 맞출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감 날에 오픈 안 했던 거를 딱 까갖고 예를 들어 95%를 딱 맞추죠? 그러면은 그 놈은 영웅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패를 다 안 까거든요. 이게 그 목표 설정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전산팀, 아니, 뭐, 이건 약간 제가 군대 있을 때 얘기긴 한데, 오늘 군대 얘기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후임병 중에 한 명이, 왜, 군대 처음에 들어가면 인사학과 가가지고,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집은 어디고, 고향은 어디고, 취미는 뭐고, 특기는 뭐냐, 뭐, 이런 거 쫙 쓰잖아요. 신상명세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썼을 때, 걔가 특기에다가 족구를 썼을 거야, 아마. 야, 진짜 쓰면 안 되는데, 족구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아,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군대에서는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뭐, 신병 오는 게 큰 얘기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족구 국가대표가 왔다. 족구 국가대표가 와서, 이제 우리 중대는, 이제 체육대회 때, 족구는 우리가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사실 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쓴 건데, 이게 소문에 소문이 붙으니까, 이게 일파만파가 됐어. 오자마자 얘를 이제 족구를 시키는데, 뭐, 족구 국가대표는 무슨 개뿔, 애가 다리도 잘 안 올라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아무 이유 없이 오자마자 욕을 먹었거든, 그냥. 세팍타크로까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느낌은 세팍타크로 하면서 공중 3회전 정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네, 그렇죠. 여기, 우리 인사평가 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를 처음에 너무 이제 과하게 잡으면 나중에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중도를 유지해 가는 거. 중도를 유지해 가면서 적절한 스킬을 써서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 이게 네, 좀 포장. 맞아.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목표를 잡을 때 전년 대비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이게 남하고 비교하면 되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 맞아요. 본인만의. 예를 들어서 전산팀이라고 봤을 때 막 가끔씩 신문에 보면은 무슨 뭐 쿠팡이 뭐 서비스 유지율을 뭐 99.98% 유지하고 있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 보고서 막 우린 중소기업이야. 아무것도 시스템도 안 돼 있는데 막 쿠팡처럼 그렇게 막 서비스 유지율을 잡아요. 가용률을. 그럼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죠. 네. 전년 대비 얼마가 개선하겠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것도 팁이 될 수 있겠네. 전년 대비랑 하면은, 특히 우리는 뭐 판매 쪽이나 뭐 영업이 아니니까,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더 일을 했다. 요런 걸로 보여주기 딱 좋은 거 같은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부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모든 성과는 이제 무조건 이제 숫자로 표현돼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살을 더 붙이자면, 가급적이면 내가 일한 게 돈으로 환산돼야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진행했던 프로젝트 같은 거를 표현할 때도, 이제 나의 노력이 얼마만큼 들어갔다는 걸 공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령, 이제 뭐, 보안 솔루션을 하나 우리가 도입했어. 근데 이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내가 한 달가량 시간을 할애했고, 뭐, 이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뭐, 야간, 주말, 뭐, 근무 시간이 뭐, 대략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근데 도입을 해보니 솔루션 도입 이전과 비교했을 때 뭐 바이러스니 뭐 악성 코드니 뭐 랜섬웨어니 뭐 이런 것
원인으로 발생돼가지고 생기는 시스템 오류나 바이러스 감염률 같은 게 이제 몇 프로 떨어졌다. 그 결과가 회사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벌게 해줬다라는 식인 거지. 걸렸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팩트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도입을 잘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돈을 번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필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쉐어드 IT 쿨가이 회원님이 보내준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숫자로 지금 되게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이거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예, 쿨가이님께서 2017년에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뭐 기한에 있는 내용 일부를 좀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읽어드리면, 계약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5,500이었었나봐요. 네. 금액 조정, 전년 대비 500만 원, 비용 절감 10%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 멘트가 되게 좋아요. 최근 불황으로 인한 당사의 어려운 경영 환경으로 본 담당자는 유지보수 금액을 조정 요청하였고, 일반적인 경우 유지보수 금액은 물가와 인건비 인상을 감안하여 인상되는 경우가 많으나 납품부터 지금까지 5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땡땡땡사가 조정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품위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비용을 집행을 하셨는데 비용 쓴 게 아니라 원래 5,500 들어가는 건데 500을 내가 아꼈다. 이렇게 딱 수치화해서 예, 문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아, 멘트가 되게 좋다. 그 멘트도 되게 좋고 되게 그 글을 잘 쓰시는 분 같아요. 보니까 기한을 이렇게 쓰기 잘 쉽지 않은데 짬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짬밥이 좀 느껴진다. 네, 벌써 느껴져요. 딱 봐도 되게 물 흘러가듯이 쓰면서 자기 PR할 건 PR하고 또 윗분들이 좀 봤을 때 또 이렇게 좀 이게 좀 또 윗분들 좀 있어 보이는 그 문장 구도를 좋아하시잖아요. 구도에도 되게 맞고 깔끔하고 좋은데요, 그분?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예, 좋은 거 랜섬웨어 얘기해 것도 주세요. 있는데 예, 예. 랜섬웨어도 이분이 좀 이렇게 잘 써주셨는데 일단은 그 최근 안랩의 최근 랜섬웨어 동향을 자료를 붙이셨나 봐요. 그래서 랜섬웨어가 매월 뭐 몇 건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거 표로 하나 드시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회사가 랜섬웨어 몇 건 걸렸는지 1월에는 한 건, 2월엔 2건, 3월부터는 뭐 빵빵빵빵 이렇게 쭉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멘트를 쓰신 게 우리 회사는 3월과 8월에 랜섬웨어 대비 보안 교육을 2차례 시행하였고 매주 게시판을 공지를 통해서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높였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취약점 제거를 위해 매일 네트워크 모니터링, 보안 정책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고 보안 위협 트렌드를 숙지하였습니다. 이에 사내 중요한 자산인 직원들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셨네요. 잘 썼다.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점수 잘 나오겠네요. 진짜 신입 때는 진짜 이렇게 막 글을 쓰고 싶어서 나름대로 막 여기저기 막 알아도 보고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유치하게 쓰는데 요 회원님 거는 딱 들어보니까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짬밥이 느껴지는 내공이 느껴지네 진짜. 그래서 네. 아니 멘트도 멘트지만 위에 숫자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멘트가 더 사는 거죠. 맞아요. 신뢰가 가는 거죠, 그 멘트도. 괜찮은데요. 좋은데. 아니 여기 이 회원님이 그냥 별도로 따로 뭐 메일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본인의 IT 노하우랑 팁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기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약간의 상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래요. 그런 걸로 이번에 보내주셨는데 다행히 또 주제가 또 저희 방송이랑 똑같은 IT 및 보안 담당자 인사 고과 전략이라고 해서 보내셨네요. 기가 막히네.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 쉐어드 IT 테크박스에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되겠네요. 요 회원님도 그러면 뭐 소소하게 뭐가 돌아가는 거죠? 저희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어요. 기고하신 분들한테. 기고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상품권요? 예, 5만원짜리. 5만원? 오, 괜찮은데요? 어디서 베끼시면 않으시면 돼요. 그건 또 이렇게 양심에 맡겨야죠. 우리 글 딱 보면 아는데. 근데 한 번도 베끼신 분들 없으셨어요,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방송 들으는 저희 이제 쉐어드 IT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청취자분들도 꼭 저기 누가 돼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상관없고요. 주제만 이제 기업 IT, 기업 전산에 대한 그리면 되고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솔루션을 써봤는데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것도 좋으시고, 어떤 솔루션을 썼는데 이런 거는 취약이라서 다른 분들을 제발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좋고, 지금처럼 내가 업무하면서 뭐 이런 노하우가 생겼는데 이런 거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런 내용도 좋고요.
요즘같이 불황에 5만 원이 어디예요? 5만 원이면 좋죠. 아예 뭐 하여튼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원래 이제 주제로 이제 조금 돌아와 보면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오늘 이상하게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네 진짜 본의 아니게. 아니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인사부서 HR 부서랑 지근거리를 유지해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건데 보면 이제 뭐 예전에 뭐 군대 생활 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자고로 본부 개원들이랑 친해져야 군 생활이 이제 윤택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말이라도 하나 더 받죠. 아, 그럼요. 예를 들자면 뭐 휴가는 인사계, 그리고 각종 비품류랑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양말이를 하나 더 얻어 신으려면 보급계, 예. 뭐 훈련 같은 거 좀 짬밥 먹고 난 다음에 빠지고 싶으면은 이제 교육계.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밥 매일 먹어야 되니까 취사병들이랑 또 틀어지면 뭐 진짜 막 그 왜 무슨 닭튀김 같은 거 맛있잖아요. 닭튀김 같은 거 네. 나오면 진짜 닭 껍질만 주세요. 닭 껍질만 그 바스러지는 거. 뭐 그렇듯이 이 각종 개원들이랑 트러블이 없어야 군 생활이 편해듯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인사부서는 막역해야 돼, 아주 사이가. 아니, 회사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윗분들처럼 뭐 정치 노름을 하자는 건 아닌데 뭐 적어도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뒤통수 맞는 것보다야 사전에 이제 이제 분위기 좀 싹 들어오면 아무래도 대응이 훨씬 쉬워지잖아요. 근데 거기 그럼요. 뭐 그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인사 평가를 하는 측정하는 방법이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인사부서랑 이제 사이가 부드러우면 기존에 이제 자기가 뭐 알고 있던 방법 플러스 그들의 이제 어드바이스를 더해서 나름의 이제 꿀팁으로 인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새로 뭐 경력직으로 이렇게 이직해 오신 분들은 그렇죠. 아마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첫 번째로 이제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인사팀 직원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랑 먼저 컨택해서 그 회사 이제 가서 소개받고 면접 보고 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보 소스도 어차피 인사팀으로 한정이 될 거고 그 사람들이랑 잘 이렇게 그 관계를 유지를 해놓으면 그 회사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소위 텃세는 뭐고 어떤 부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정보를 전달받으면 적응도 되게 빨리빨리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이제 친해져서 나쁠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점심값 아끼지 말고 그냥 중간중간에 커피를 한번 쏘든 점심을 한번 사 먹이든 하면서 적당히 가까운 거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저기 신 팀장님도 굉장히 특화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친해지고 이제 슥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말 걸고 하시는 거는 안 그러세요? 아니, 저는 뭐, 그렇진 않은데요. 예. 저거는 좀 자신 있었어요. 여기저기 좀 빨대 꽂아놓고, 정보를 좀 빠르게 획득하는 거는 좀 자신 있었어요. 아, 각 부서들마다, 예, 후배들 중에 한 놈씩 이렇게 뿌락지 같은 형태로 중요하지. 심어놓고, 예, 무슨 급변하는 사태가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좀 달라. 그렇지. 왠지 분위기랑 너무 잘 맞는다. 아, 그래요? 아니, 그 갑자기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그 뿌락지라고 네.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왜 우리 서버 보면 프락시 서버 있잖아요. 예, 프락시. 아, 그게- 프락시 서버. 그게 똑같은 말인 건지 아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응? 프락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프락시 서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나가기 전에 네. 갔다 오고 나면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네, 네, 네. 프락시를 찍고 오면서 더 빨리 취득할 수 있고 뭐 요즘은 그게 막 확장이 돼서 이제 보안 기능이랑 다 들어가지만 예, 뭐 그렇죠. 기본적인 예.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하자면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출발점이랑 종단 사이 중간에 껴있는 녀석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뿌락지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 그렇구나. 정보가 나오는 소스와 정보를 듣고자 나와. 하는 신 팀장님 중간에 껴있는 사이에- 뿌락지. 오. 프락치가 프락치. 아니, 이거 일본말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뭐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말이겠죠. 일본식 영어로 일본식 표현. 표현을 한 아. 거겠죠. 뿌락지 뭐 이렇게 그러겠네. 트랩바 이런 식으로 하는 듯이. 아. 갑자기 제가 딴 데로 새긴 했는데, 갑자기 요거는 공유해 주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야, 얘기. 오늘- 진짜 상상도 오. 못했어요, 진짜. 프락치 오늘의 맨날 다- 프락치로. 오늘의 단어네, 오늘의 단어. 그러면 이제 저희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히든 카드를 준비해라? 이게 좀 거창해 보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게 모든 거에는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 중에서도 이제 퍼펙트하게 못 들어가면 낭패를 보는 게 있는데, 뭐 옛날 우리 어릴 때 뭐, 삼국지 그 적벽대전 면에서도 보면, 전에서도 보면, 제갈공명이 동남풍이 올 때까지 탁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동남풍이 딱 오니까 판세를 한 번에 바꿨듯이 인사평가에도 제가 볼 때는 퍼펙트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일부에서도 이미 언급됐듯이 성과는 가급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몰아서 때려 쓰고 보고를 할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잘된 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페일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한 건 앞쪽을 일단 먼저 밀어줘. 앞쪽 밀어주고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잘 했는데 먼저 이야기를 딱 해주고 좀 틀어진 일은 뒤쪽에 놓아주면서 뭐 요런 느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일을 참 잘했는데 이 잘한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뭐 시간이 이쪽으로 배분이 못 됐다. 상황상 어쩔 수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요런 거를 이제 그 팀장님한테 쫙 뭐 팀장님이든 뭐 인사팀이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썰을 쭉 풀어주면 좀 더 이렇게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무래도 뭐 하반기 아니면 좀 4분기 정도 돼서 이렇게 딱 터트려 주는 게 그 아무래도 인사평가자한테 인상 깊게 되게 임팩트 있게 다가와서 평가를 되게 좋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반기 정도에 딱 터트려 주는 게. 그래서 보통 인사평가가 연말 혹은 연초에 시행되니까 아마 이 가장 최근에 인상 깊게 해냈던 성과 위주로 윗사람들도 잘 기억을 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저도 그 어떤 업무 외적으로도 저는 평소에 그랬어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외에도 관심사를 조금 이제 넓혀갖고 두루두루 지식을 좀 쌓아두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결국에는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이게 두는 정도로 이제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이런 것 같아요. 뭐 A 부서에서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이렇게 치죠. 그 A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에 뭐 용역을 주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뭐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본인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뭐 어떻게 한번 뭐 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써갖고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때 예를 들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아는 지식이 있어갖고 그 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예를 들어 줬다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팀의 팀장님은 물론이고 그 부서의 뭐 예를 들어 팀원이나 팀장들한테도 되게 의외의 면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뭐 이런 반응인 거죠. 뭐 장과장 평소에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오, 대단한데, 뭐, 이번에도 도움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 그리고 윗사람한테 예를 들어 듣는다? 야,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 그쵸.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일은 소문 금방 납니다. 진짜. 금방 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좀 평소에 회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을 좀 두고, 지식을 좀 되게 전문적? 좀 전문성까지는 아주 깊게, 지식을 깊게 쌓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얇게라도 좀 쌓아두면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연말에 조금 더 많이 도와드려야겠네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 이제 그게 또 뭐라 그래야 돼? 그 티가 나면은 그 좀 그렇잖아. 막 밉상처럼 보이잖아. 뭐 얘는 뭔데 무슨 우리 팀에 와갖고 막 니네 일이나 잘하라고. 네, 뭐 요새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도와드릴 거 없냐고. 그러면 안 되지. 맞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티를 내면서도 여기에 또 돈이 더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막 그럴 때는 또 전산팀에서 이번에 무슨 오픈소스라든지 맞아, 무료 맞아. 툴 같은 거 찾았다고 이런 거로 한번 해보시라고 이러면은 뭐 돈도 안 들고 막 나이스 타이밍에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거 때 맞춰서 딱 들어가는 게 잡기가 힘들긴 한데, 그게 오픈소스나 뭐 무료 툴까지 같이 써서 우리가 일도 도와주는데 돈도 안 들게 해준다. 아, 그러면 진짜 금상첨화죠, 진짜. 그런 걸 또 메일로 전달해야 돼, 메일로. 아, 맞죠. 거기- 아, 참조로서. 맞아, 메일로. 맞아. 그렇지. 우리 팀 팀장님한테 메일 보내면서 상대팀 팀원 이런 사람들을 참조로 넣는 거지, 참조로.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CC 신공이라고 하더라고. CC 신공. 참조의 미학이라고도 하고요. CC신공이라고도 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참조. 맞습니다. 쇼잉의 정석이지. 아유, 그 필요해. 그런 거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번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인사평가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사람 기분을 좀 맞춰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내 인사권자랑 나랑 감정적으로 틀어져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면 못 다녀요, 아예 회사. 맞아. 그럼 진짜 못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전부터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왜 단어에 대한 걸 좀 궁금하긴 했는데, 왜 우리가 왜 옛날에도 보면 인사평가할 때 인사가 만사다? 삼성에서 많이 썼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인사가 뭔지가 좀 궁금해서 이제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이제 한문 뜻으로 보면 이제 사람 인자에 일사자인데, 이제 뜻을 풀이하다 보면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 뭐 결국 인사평가라는 것도 시스템에 이제 도움을 받긴 하지만, 뭐 마지막에는 사람이 결정을 하고, 이제 얘는 C다, 뭐 B다, A다, 뭐 이렇게 정해주는 거니까. 해서 이제 우리가 아직 누구를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아직은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뭐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인사권자의 마음에 이제 들어야 하는 게 현실은 현실이에요. 아유,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규칙을 한 3개 정도 정해봤어요.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인사권자랑 대립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이제 인사권자가 싫어하는 거를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이게 말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인사권자의 장자방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권자한테 명분을 줘라. 뭐 이런 건데, 첫 번째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 왜 데이트할 때도 보면 좋아하는 건 잘 맞춰 딱딱딱 시기적절하게 이제 맛집도 데려가고 좋은 데도 구경시키고 하면 최고인데, 뭐 항상 여자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오빠 편한 대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 잘못 고르면 그날 데이트는 뭐 망한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진짜 마법의 단어, 마법의 단어, 진짜. 맞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욕먹고. 맞아. 맨날 왜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그렇지.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다고 어디 김밥집 데리고 가면 욕하고. 아니 그래서 이거는 약간 딴 데로 새긴 하는데, 호프집을 가보니까 안주 이름이 진짜 아무거나가 있더라고. 아, 진짜 안주 이름이 아무거나고 사장님이 조금 머리를 쓰신 거야. 그러니까 가격대가 중상 정도 돼요. 그 집에서 파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뭐 먹을래? 뭐 치킨 먹을래? 골뱅이 먹을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거나 먹자 이렇게 하면, 예, 그럼 아무거나가 있습니다 하면서 딱 사장님 나가는 거지. 센스 있네, 사장님이. 센스 있는 거죠. 지금 잠깐 제가 갑자기 딴 얘기로 새긴 했는데, 아무튼 적어도 이제 좋아하는 거를 못 맞추면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면 진짜 완전 망하는 거니까, 네, 싫어하는 네. 것만 피해 가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중박은 되는 것 같거든요. 안 그래요, 신춘 형님? 그렇죠. 이게 싫어하는 거를 피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좋아하는 것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 인사권자들이 그래도 쭉 여러 명 있었는데, 저는 진짜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떠나 앞서서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존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딱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진짜 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네. 그 인간이 주가 안 되더라고요. 잠깐, 요거는 삐 처리하고 할게요. 요거는 네. 삐 처리하고 할게요. 걔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정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그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득도 많이 얻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사랑 얘기하니까 저는 제가 본의 아니게
인사평가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 밑에 직원 한번 뽑을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팀에 인턴 사원이 이제 필요해서 그 인턴 면접을 이제 제가 가서 참석하고 제 밑으로 인턴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저한테 어떤 사람 뽑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좀 박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특유의 그 오바가 되게 심해요. 어떤 오바가 되게 심하냐면,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사수였죠. 제가 뽑았으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저한테 잘 보이려는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직원들끼리 1층에 그 출근해서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사내에 저희 이제 커피숍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이제 다 같이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때 뭐 제가 제일 상급자라서 제가 예를 들어 커피를 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과장님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때 대리였는데 대리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하고 이제 말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랑합니다 대리님 이러는 거예요. 싫다 그런 거. 절하는 거 아니에요? 막 절하는. 네. 그리고 또, 막 술자리에서는 장난 아니에요. 막 한 2잔 따라, 대리님 사랑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한번 그랬어요. 아니, 나는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나한테 사랑 고백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진짜 안 고쳐지더라고. 그게 그 친구는 잘할지 모르네. 이게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짜. 진심으로,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사람이 어차피 상사라는 게 나랑 어차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인사권자랑. 그렇다 보면 진심으로 좋아하는 쪽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이득이 있어요. 맞아. 아까 그 얘기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 그 밑에 직원분 사랑합니다를 남발했던 그분이잖아요. 네. 보면 딱 듣다 보면 이런 기분도 들거든요. 약간 매기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었고, 근데 그 친구의 입장도 이해는 좀 갔어요. 이게 그 친구가, 저는 그때가 대리 거의 마로봉이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인턴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저랑 나이 차이가 1살밖에 안 났어요. 늦게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옛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것저것 경험을 좀 많이 하고 딴 일도 하다가 이제 어렵게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인턴 시스템이 잘 있고 능력만 괜찮으면 이제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이제 의욕이 좀 많이 앞섰던 거죠. 좀 안타까운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가 뽑은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뭐 면접 볼 때도 말도 되게 잘하고 일 경험도 많고 진짜 일 시켜보면 일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정말 괜찮았는데 자꾸 저한테 사랑 고백해갖고 진짜 저는 그 가식적인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 다들 싫어하겠지만 진짜 저는 그 치를 떨리기 싫어해갖고 제가 결국에는 우리 팀에 저보다 1살 많은 같은 어떤 뭐 동기 같은 형한테 죄송한데 이 친구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사서 바꿨어요 저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2년간 인턴 안 뽑았어요. 진짜. 정말. 그래도 뭐 이해가 좀 가는 캐릭터긴 하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사랑 고백만 안 했으면 잘 나갔을 텐데 아쉬워요. 사랑은 좀 너무 과해서 사랑합니다는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인사권자의 이제 장자방이 되어라. 뭐 이렇게 제가 장자방이라는 좀 약간 생소한 표현을 썼는데 두 분 약간 왜 사극 같은 데서 나의 장자방이 되어 주시게나 뭐 이런 대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저 장자방이란 말 오늘 처음 들어봐요. 뭐예요 이게 장자방이?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지식이 얕아요. 잘 모른다니까? 장자방이 뭐예요 이게? 또 제가 또 약간의 지식 허세를 좀 부리자면 이게 초안지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초안지에 장량이라는 유명한 책사가 있어요. 장량 들어봤지. 그 사람이 호가 자방이야. 그래서 장자방. 즉 책사 내지는 뭐 꾀주머니 요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갈량이네 제갈량. 그치 제갈량 같은 거지. 근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인사권자의 이제 브레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업무 영역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 생활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쌤박 연말인데 어디 회식 장소 뭐 어디 좋은 데 없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영혼 없이 막 그러니까 회사 앞에 그 새로 생긴 삼겹살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소주나 한잔 하시죠. 요렇게 하는 거랑 팀장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묻어나게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인 거죠. 팀장님, 대표님이 만약에 참석하는 자리라면
대표님이 술 한잔 하실 때 꼭 담배 태우시는 분이니까 여기 회사에서 한 도보로 5분 거리 안쪽에 프라이빗하게 이제 방으로 됐고 방으로 돼 있는 막 이식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그 안에서 담배를 태우든 부쇼를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런 데로 일단 1차를 하시고 근데 1차가 끝났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아 대표님이 영이 안 풀려 2차 가자인데 그러면 2차를 대비해서 약 거기서 또 멀지 않은 거리에 한 15명 정도가 단란하게 들어가서 놀 수 있는 뭐 멜로디 후르츠 같은 곳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딱 하면 사실 이게 좀 낯간지럽긴 해요. 낯간지럽기는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본인이 팀장인데 밑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해주면 미워할 이유가 크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쌤팡님 옛날에 영업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영업하셨던 것 같아. 영업하셔야 될 것 같아. 응? 이제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윗사람의 질문에 만족한 답변을 준다는 거 이게 결국에는 그 윗사람한테 신뢰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직장 생활도 이게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거라서 되게 끈끈하게 이런 어떤 작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일도 편해지고 생활도 편해지고 되게 좋아집니다, 진짜. 그쵸, 이 그쵸. 윗사람이 보기에 내가 일을 좀 못하고 뭐 실수를 하더라도 이게 감안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기보다는 되려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이게 같은 대답이 아니라 물어볼 때마다 막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쌤팡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식 장소 얘기하는데 제가 그쪽에 맛집 하는데 여기 어떠냐 뭐 오늘은 비가 오니 뭐 김치전에 막걸리 한잔 하러 가자 그렇지. 뭐 아니면 뭐 제가 뭐 괜찮은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모실게요 뭐 이렇게 매번 다른 제안을 이렇게 한다면은 팀장도 뭐 건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겠죠. 그럴 때마다 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면 뭐 팀장님한테 점수 따는 거야 뭐 일도 아닌 거죠 뭐. 그치, 그치. 이렇게 또 근데 또 업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팀장의 고민을 덜어줄 수만 있고 또 그 팀장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 팀원은 진짜 최고의 팀원인 거죠. 그게 이 윗사람들이라고 다 똑똑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보면. 그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기들도 막 다 똑똑하고 다 이렇게 결정을 되게 잘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밑에 직원이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라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본인이 모르는 경우에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니까. 그렇지. 그럴 때는 맞아. 네.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만들어주면 그 중에서 지가 하나 고르거든요. 결국에는. 맞아, 맞아. 네. 그러면 A로 해!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장반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볼 때마다 되게 좋은 이미지로 이 친구는 똑똑한 친구야.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신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선택 장애가 있는 팀장들이 있거든. 이게 이제 제가 다음 내용으로 얘기한 거랑도 이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명분이 꼭 중요해. 그래서 맞아요. 인사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지 이 사람은 그 어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뭐 이 직원이 일도 잘하고 또 이걸 뭐 이제 뭐 평가도 좋고 평판도 좋고 뭐 다 괜찮은데 이걸 팀장 입장에서 다른 부서에다가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특히 HR 같은 데다가 내가 이 친구가 매일 야근하고 특근하고 프로젝트도 겁나 잘하고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좀 약한데 이럴 때 공신력 있는 게 한 방 훅 들어가면 얘기하기 참 좋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자격증 같은 거지. 뭐 우리 쪽에서 되게 많이 통용되는 자격증들 있잖아요. 뭐 CCNA니, MP니, ITI에 MC, SA, C사, C습 뭐 너무 많은데 뭐 이런 걸 하나 취득했다 이런 거야. 그럼 팀장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딱 생기면서 힘이 팍 들어가는 거지. 봐라, 우리 애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거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거 진짜 빡신 거다. 근데 사실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이제 자격증 따는 게 이제 보통 일은 아닌데 또 우리한테는 또 덤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이게 덤프라는 게 있어서 이제 또 막상 하려고 들면 뭐 조금 피곤은 하겠지만 또 딸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이제 뭐
자기 상황에서 너무 오버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일단 어렵다는 거를 팀장님한테도 어필하고, 팀장님을 통해서도 팀장이 또 이제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기 좋게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가 따오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쓱 한번 이제 팀장님이나 이제 HR 쪽에서 만약에 썰을 풀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뭐 어떤 회사들은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자격증을 따면 수당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진짜 자격증 수당이 있는 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중요해요. 이제 팀장 입장에서도 그 직원 칭찬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어필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격증 같은 거를 예로 들면 되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직원이 이런 고난이도의 자격증을 취득한 덕분에 우리 회사 시스템 정비하는데 뭐 굳이 외부에서 그 고급 인력 데려다가 위주보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직원이 다 이 정도는 되니까 우리가 이거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 사정이 막 안 좋아져 갖고 구조조정이라도 막 해야 할 때 팀장 입장에서 인사팀과 협의하려면 뭐 이런 명분이라도 있어야지 그 팀원을 보호해 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이도저도 아닌 평범한 직원이라면 뭐 가차없는 거죠. 맞아.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조금 이런 경우를 본 게, 뭐, 인사평가라기보다는 약간 정년퇴직이랑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형님 아버님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을 참 많이 취득을 하셨어요. 뭐, 기술사도 따시고, 뭐, 그 현업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참, 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참 많이 따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뭐, 그 회사가 뭐, 정년이 몇 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 뭐, 60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60이 넘으셨는데, 그동안 이분이 따놓은 그런, 쌓아놓은 난리지랑, 이 자격증이 꼭 이 회사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한테 거꾸로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지. 남아달라고. 맞아요. 그걸 뭐 촉탁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몇 년 또 잘 근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명인 같은 거네, 명인. 그쵸. 그 회사 내 자체 명인인 거죠. 예. 그래서 특히 뭐 우리 쪽은 근데 물론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그걸 매번 다 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좀 있고. 그렇죠. 적당히 자기 업무랑 좀 어느 정도 결부성이 있는 거는 한두 개 따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산쟁이의 이제 연봉 협상과 이제 인사평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쭉 털어봤는데 저는 방송하면서 역시 이번 주제가 월급쟁이의 이제 영원한 고민이고 숙명이구나 하는 부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장 과장님이랑 신 팀장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결국에 그 본인의 평가는 본인이 얼마만큼 성과를 잘 내고 이 성과를 이제 잘 포장해서 어떻게 잘 어필해 왔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회사에서 내가 중요한 직원으로 인식되게끔 하는 게 회사 생활 원활히 오래 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연말에 좀 여유가 되신다면 올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본인의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걸 토대로 내년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 팀장님은요? 이게 능력을 누군가한테 평가받고 또 그거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되게 좀 비인간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쵸. 근데 또 그게 또 싫으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휴전선 너머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돼. 그것까지는 안 돼. 이북으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다들 뭐 그러실 분들은 없으시니까 뭐 힘든 여건 속에서도 또 파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다들. 뭐 지금 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저희 오늘 방송 듣는 저희 회원님들이랑 청취자분들도 인사평가 내지는 뭐 연봉 협상, 연봉 통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잘들 받으셔가지고 좀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아직 저희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는 좀 춥거든요. 쉐어드 IT 회원분들과 청취자분들이 구독 신청, 다운로드, 좋아요, 댓글 달기로 그냥 저희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이런 관심이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되고 또 그 힘으로 더 좋은 방송을 야무지게 만들 거니까 잊지 마시고 팍팍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저희가 또 신년이 다가오고 하니까 신년 연간 업무 계획 짜야 해야, 그 말이 씹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신년 연간 업무 계획 짜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전산쟁이의 사내 보안 관리란 주제로 좀 저희가 또 즐겁게 좀 털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네. 그럼 저희 여기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0만 IT 관리자를 위한 맞춤 팟캐스트 방송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다음에 뵙겠습니다. 박수! 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